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쁜 딸을 하나 둔 장님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가 다 앞을 못 보다 보니 집안 형편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딸의 미모가 뛰어나 좋은 혼처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부모가 장님이라 여의치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딸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부잣집 첩으로 들이기 위한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장님 부부는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느니 먹고 사는 것이라도 편하라고 딸을 부잣집 첩으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첩으로 들어간 딸은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첫날부터 안방마님의 시기와 질투에 잠시도 마음 편할 틈이 없었다. 안편마님은 남편이 출타하기가 무섭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그녀를 못살게 굴었다. 그녀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그 수모를 다 견뎌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딸은 부모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세를 한탄했다. 한 번은 그녀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웠으면 나이든 하녀가 마님 몰래 간식거리를 들여다 주다가 들켜버렸다. 결국 그 하녀는 문매를 맞고 쫓겨나고 말았다. 그 일이 있는 후로는 하인들도 하녀들도 그녀가 아무리 치근해도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바늘방석에 앉아 있으면서 다행인지 유행인지 그녀에게 태기가 일어났다. 마침 부잣집 부부 사이엔 아이가 없던 터라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녀의 방을 더 자주 드나들었다. 워낙 손이 귀한 집이라 남편이 그녀를 애지중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 꼴을 보는 안방마님은 이제 내놓고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괴롭히는 것도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쫓을 심산으로 괴롭혔다. 그런 와중에 아이를 가졌다고 친정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지만 안방마님의 심술 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꿀 수가 없었다. 고통과 멸시 속에서도 10달이 지나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신이 낳지 못한 아이를,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을 떡하니 낳았으니 안방마님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다. 안방마님은 눈만 뜨면 그녀를 쫓아낼 궁리만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녀를 쫓아낼 방법이 생각났다. 목돈을 쥐어주고 그 일을 해줄 장정도 한 명 구했다. 그날 밤 장정을 그녀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남편과 함께 그 방을 쳐들어갔다. 부부의 인기척을 느낀 장정은 안방마님이 시킨 대로 담장을 넘어 도망쳤다. 잠들어 있던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다. 안방마님은 하녀들에게 그 장정이 오래전부터 그녀의 방을 들락거렸다고 거짓말까지 시켰다. 그리고는 그녀가 낳은 아이가 남편 애가 아니라 그 장정 애라는 거짓말까지 보탰다. 웬 남정네가 그녀의 방에서 나와 도망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남편은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 당장 그녀를 명성마리를 시켰다. 그녀는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끌려 나와 변명 한마디도 못한 채 명성마리를 당하고 쫓겨나야 했다. 하인들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녀와 아이를 질질 끌고 나와 성 밖에 내팽개치고 돌아갔다. 정신이 가물가물했지만 갈 곳이라고는 부모님이 계신 곳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봐 꼭 안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발걸음을 뗐다. 멍석마리 때 맞은 온몸의 상처가 쑤시고 아팠지만 어떻게든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했다. 밤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온몸으로 아이부터 감싸고 뒹굴면서 새벽녘이 돼서야 친정 동네 어귀에 간신히 도착했다. 하지만 더 이상 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그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아이와 함께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일이 있는 후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 그녀가 죽은 자리에 죽어서도 친척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오가며 그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그 느티나무 옆에 작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느티나무를 엄마 품에서 나온 아기라고 여기며 면복을 빌어주었다.